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응급실 조용하네 한마디 하면 바로 119에서 삐요삐요삐요하고 처음에 의식도 있고 다 괜찮았는데 중환자실에서 보다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서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럼 꿈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만큼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최선의 역할을 했을 때 그 환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환자가 살고 죽고를 내 손끝에서 결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책임감이면서도 의미죠.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런 게 딱 있으면 좋겠지만 삶은 어떤 그림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삶에는 우연이 있는 거라고요, 우연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호기심 많은 아이기는 했어요. 필통에 있는 그 온도계를 깨서 그 안에 궁금하다고 이렇게 빨아먹어봤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위세척한 경험이 있어요. 위세척하고 이러면서 안에 뭐 수은 들었으면 애 몇 년 안에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듣게 하는 그런 불효도 저질렀는데, 근데 사실 그 호기심이 많다고 이제 의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나면서 아 성적이 그 정도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반쯤 이제 약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 성적 받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의사에 적합한 적성이란 게 있다면? 제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암기력에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뭐를 외우지를 못해요. 사람 이름도 못 외우고 지명도 못 외우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 수업하면서는 포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환자를 보는 때는 또 암기와 또 별개로 임기응변 능력도 필요하고 또 체력도 필요하고 의지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는 이 길이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재밌어 보이면은 조금 나를 바꿀 수도 있고 들어와서 찾아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속 의사와 실제 의사가 가장 다른 점은? 드라마에서는 여유 있게 선후배끼리 얘기할 시간도 있고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조금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레지던트들한테 너무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고 교수들도 똑같아요. 많이 봐야 병원이 돌아가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럼로딩은 항상 넘쳐져 있고 응급실에서 생각나는 게 성형외과 1년차가 이제 밤에 애기 얼굴 꼬매야 되는데 그 숫자가 하룻밤에 한 17명, 20명 이렇게 와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뭐 연애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감정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요. 막 생존의 현장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술이 무서워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고 아, 나는 수술방 체질이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실은 다 이제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익숙해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의대생 때 고인의 어떤 기증을 받아서 고인의 사체를 가지고 이제 인체 해부 실험을 하게 돼요. 한 6개월 정도를 그 사체 하나만 계속 이렇게 부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엔 다들 난리 나죠. 그리고 그 사체가 아무리 방부 처리를 했다고 그래도 냄새도 엄청 심하고 막 썩은 내 나거든요. 수술방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습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인턴 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만져보게 되고 이런 경험이 생기는 건데 그럴 때에도 처음에는 정말 울렁거리고 피 많이 보면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의대생 됐다고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해도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의사로서 진료하기 힘든 환자가 있나요? 응급실은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초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술 취한 환자들을 많이 봐야 돼요. 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어지러 놓기도 하고 이제 인천에 있을 때는 이제 조폭분들 와가지고 어디 서로 칼로다 칼부림해가지고 찢어졌는데 협조 안 되고 문신 그대로 잘 꼬매라고 위협하고 뭐 이럴 때도 또 좀 힘든 면이 있죠. 뭐 어떡해요, 잘해드리겠다고. 그 상황에서 당신 의사한테 이렇게 하면 내 안 해줄 거야 이럴 수가 있나요? 빨리 모면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술 취한 환자도 그렇고 그 뭐 조폭 환자도 그렇고 아 잘 꼬매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 위신 체면 세우겠다고 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져주고 빨리 내보내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편해지고, 상황을 무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자신 좀 내려놓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힘들어져요. 응급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가 있다면? 응급실 조용하네 한마디 하면 바로 119에서 삐요삐요삐요 하고 119 소리가 들려요. 직업적으로 듣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쎄요, 죽고 싶다 이 말이 제일 듣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이제 희망이 없는 부분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겠죠. 그런 면에서 누가 뭐 농담으로라도 정말 이러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뜨끔하고 깜짝 놀래요.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하는 삶이 힘들진 않나요? 가슴 움켜쥐고 호흡곤란 있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이제 중년 남성분들, 그런 분들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면 심근경색이라는 위험한 질환인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또 분명히 몇 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고, 내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에서 환자를 살려냈을 때 희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승 문 앞에서 끌고 왔다고. 응급실에서 진단 빨리 해서 시술까지 30분 안에 준비해가지고 딱 들여보내고 그 혈관 뚫려서 별일 없이 중환자실 올라갔다는 얘기 들을 때 가슴 뿌듯하죠. 마지막으로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가 뭔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연결하세요. 그게 뭐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메일 하나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박경철 선생님이 라디오 하실 시절에 손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답은 못 받았지만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내 자신의 어떤 의지에도 도움이 될 거, 그런 연결을 시도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저한테도 연결을 많이 해주세요. 네, 저한테도 메일 하나 주시고 그러면 따뜻하게 또 연결할 수 있는 많은 링크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주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